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새벽 2시 42분입니다. 추우님 카페에 와서 뉴스를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항상 투자는 건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월요일 금요일. 네. 금리 인하 부적절 섣부른 피벗 기대감엔 성급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금리 인하는 아직 하기 좀 그렇죠. 이번에 고용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왔고, 나스닥도 40평에 대한 지지 여부를 말씀드렸죠. 이거 바로 안 빠진다.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추세가 약해지고, 이럴까 저럴까, 양쪽 방향 서로서로 이제 의견이 부딪히면서, 그리고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과거에 돈을, 말도 두 배나 풀어버렸거든요. 풀렸기 때문에 금리 이만큼 올려도 쉽게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는 그런, 물가가 조정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글쎄, 저는 이번 금리 인상이 전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행들이 지금 좀 경량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은행은 사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이제 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 피가 돌아야 몸이 돌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이 문이 닫는다라는 것은, 혈관이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고 있다. 물론 이제 중앙은행, 대형은행이 못하면 심근경색이 되겠고, 작은 은행은 손발이 저리고 막 그렇게 뭐 하지정맥류라던가 이런 정도가 되지 않는가.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런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믿고 맞췄다, 틀렸다. 물론 맞추면 맞췄다고 하겠지. 내가 오래전부터 계속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비파를 먹으러 갈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반등을 노렸었고, 작년 말 올 초는. 그러고 지금에 와서 4월 넘어와서 3월 하순부터죠. 한 달간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많이 올랐고 어떤 종목은 떨어진 종목도 있고, 특히나 우리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4월 중순부터 주구장창 조정세입니다. 거기 고점 넘어서지 못했어요. 알트코인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거기 고점일 겁니다. 제가 4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것들은 일단은 항상 싼 가격에 사가지고 이 회사가 좋아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가는 게 투자인 것이지, 이미 고지고대로 올라서 비싼 가격에 거기서 투자를 해가 더 벌려고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우리 뭐니까 주식, 이번에 뭐죠?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혀 저는 공감이 되지가 않아요. 위로가 이렇게 위가 뭐라고 하지? 약간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입창정 씨 되게 실망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인간성도 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하고, 그러고 물러나야지. 거기서 뭐, 피해자네, 어쩌네, 노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한 투자. 저희 맨날 말하는 게 건강한 투자잖아요. 그죠? 투자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040 몰린 특례 보금자리로 석 달째 30조 돌파. 대출을 자꾸 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볼 것이다라고 작년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경매 같은 것들, 급매 같은 거 사셔도 된다. 샀으면 벌써 몇 억 벌었을걸? 아닌가? 몇 천만 원 벌었을걸? 근데 이제 매매가 잘 안 되죠? 그죠? 왜냐면 그런 투기성 매물들은 그게 거의 양도소득세를 거의 다 때려버리니까, 그런 거죠. 편법을 또 다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가?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이런 걸로 해서 각 주가 반등할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침체로 인해서 한 번 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침체 아니에요. 여러분들 침체 안 왔어요, 아직. 한국은 조금 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네. 빚내서 질렀다가 빚만 더 진 개미들. 어린이 수학 개미 5년간 2배 늘었다. 인기 주식은 애플, 테슬라.
그래요? 5년간? 그래요? 중국 공장 지속할 싱한번 K 반도체, 미 보조금 신청도 속도 낼 듯. 카카오 이익 반토막 경제 난사업 정리한다.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 작년에 얼마나 핫했습니까?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안 산다. 나 7만 밑으로 빠지면 살 거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예상이 돼요. 그 큰 파동들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너무 자라가지고, 그래요. 바닥 찍었나? 24억 넘치던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다 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피벗? 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피벗은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은행이 몇 개 더 부러지면 나오겠죠? 네. 자, 초의 한미 금리 결산하는 동결, 한국은 동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할 말이 좀 많아요. 자, 오늘 부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의 빚이에요. 근데 우리국은 국가의 빚이 크더라도 기초통화국입니다. 달러 힘이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50%, 전 세계 절반 이상이 달러를 쓰고 있고요. 그죠? 달러로 전 세계가 혈관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안화가 약 20% 정도, 25%,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안화가 엄청 많이 따라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 이제 유로화가 뭐 10%인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래요. 근데 한국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3천조예요. 전세 보증금도 원래 빚이거든요. 근데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전세 대출금이죠. 대출금을 포함해서 3천조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계부채 2천조였습니다. 2천조를 넘어간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불과 2, 3년 만에 1천조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국의 금리를 올려버리면 한국은 우리가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면서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보유고를 많이 늘려놨어요. 많이 늘려놔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욕한 이유가 그거예요. 외환보유고를 상당히 많이 털어먹었어요. 외환보유고를 얘네들이 직접 털어먹지 않고요. 그 대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성 따로 해서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외환보유고가 는 것처럼 늘어졌지만 그 차관을 땡겨오게 되면서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이미 이제 실제로 외환보유고를 많이 깎아먹었다고. 외환보유고가 실제 많이 늘었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를 많이 욕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때 2008년 금융위기 왔던 시기거든. 근데 한국 진짜 방어 잘한 거거든요. 그때는 저도 먹기 살기 힘들어서 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 정말 잘 살렸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박근혜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좋아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로비한 거는 그건 벌 받아야 마땅한 거고, 경제적으로 능력자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국의 기업 부채는 사실 국가 부채로 봐도, 정부 부채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괜찮은데 이 지방정부, 중국은 지방정부가 개박살날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겹치고 있어요.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가 쌓여서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지방정부에서 겨울에 민중이 가스비 지원금을 못 나갈 정도로 지금 지방정부에서 전기를 못 돌릴 정도로 빚체가 많은 상태거든요. 중앙정부가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빚이 엄청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 가계부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한국은 금리 올리면 이제 가계가 무너지고요. 근데 미국은 국가부채가 많은데 국가부채가 4경원 정도 됩니다. 약 3천억 달러, 그러니까 3천억 달러 맞나? 3조 달러, 3조 달러인가요? 적정 모르겠든 4경원입니다. 4경원. 한국 달러 경위를 알고 있어요. 1.3배니까 4경원이 좀 넘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의 달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유통되는 달러가 5경원 정도였어요. 화폐가. 그럼 그만큼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돌아간 빚 전개가 전부 다 미국의 빚인 거라. 국채인 거라. 미국채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금리 올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 6월달에 지금 뭐 합의하는 게 있잖아요. 대출 땡기는 거. 합의하면 뭐 하겠어. 그죠? 저는 일단 동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은. 좀 강력하게. 우리 괜찮아. 동결할 거야. 건강해 하면서 우리는 경제가 괜찮다는 걸 좀 과시를 하고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외화를 벌어오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좀 썰프리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그죠?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래요. 네. 저희 카페고요. 네. 원화값 좀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안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지금 미국이 딱 경제가 아니죠, 막 좋아지면서 막 금리 계속 그 뭐라고 하냐, 고용지표 올라가고 은행도 살아나고 이러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은행들이 지금 부서지는 걸 보면서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착륙 공포, 국제유가 70불 붕괴, 안전사 금값은 헐헐. 뭐 바로 빠질까 아닐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빠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는 혈관이 조금씩 막혀가고 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죠? 근데 이 혈관이 막혀가는 면이면 이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안 보이네. 비트코인이 미래가 자산이 되려나 정말로? 그죠? 그러면 미국 비트코인은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5천만 원, 5만 달러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20만 달러를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만 달러. 그럼 비트코인 20만 달러를 믿고 한 10년 이상 투자해 보셔도 뭐 괜찮잖아요. 10배 가까이 되나? 그죠? 원하면 됐고. 네. 상공사고 몰린 특례 보증까지 보금자리론 지금 3,000원 뭐 해도 됐고. 자, 대학생도 신용배출 쉽게 내줘도 20대가 위험하다. 얘네들은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거는 됐고. 아유, 자, 빚내서 질렀다가 빚만 더 진 개미들. 저거는 조금 보겠습니다. 초고위험 투자, 주가 폭락 겹쳐서 미술거래 규모 5,300원 훌쩍, 올해 2배 급증하며 과열경고, 주가 떨어진 정보 매물 쏟아져. 비트 늘면 하락장선 낙폭이 확대된다. 거래대금의 40%만 내고 미수로 주식을 사들인 후 이틀 뒤에 돈을 갚지 못하여 반대 배행을 받는 규모가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은 것은 이모가 기토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 적이 없는데 뭐 제가 모르고 눌렀겠죠. 그게 되더라고. 이렇게 빚을 땡겨서 투자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한 주를 더 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작전 세력이죠. 우리 부분에 뭐라고 하나, 주가 조작 세력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거지. 그죠? 절대 대출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대출 투자하시면 진짜 다 죽습니다. 항상 투자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해도 될 시기는 따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아시겠죠? 네. 1조짜리 딜에도 10곳이 몰라 투자 돈 돌기 시작을 했다. 모르겠다. 그죠? 네. 어린 수학기미, 어린이들.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꼭 시킬 거거든요. 애를 낳으면. 꼭 공부시킬 거예요. 그래요. 이 정도. 카카오. 일단은 뭐,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아이고. 누가 또 내 욕하나? 요즘 제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귀가 이렇게 가렵지? 자, 환율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 부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달러와의 힘이 이제 약해진다는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냥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금리가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네.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136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실제 1360까지 가지 못했고 47원에서 46원에서 지금 꺾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일단 추세도 지금 하방을 조금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여기 추세가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네요. 바로 빠지기보다는 요렇게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1280원에서 1260원 정도까지 일단 하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딱 그 정도다. 지금 여기서 이렇콩 저렇콩 뭐 크게 뭐 환율 가지고 매매하기는 조금 뭐 큰 의미는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 환율을 달러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1260원 근처가 될 수 있겠다. 거기서 끝. 장기 매매를 하지 말자. 여기서 제가 사라는 말 안 했잖아요. 그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샀겠지. 자, 유가도 다시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요. 네. 순간적으로 싸니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요 42평에 대한 지지 가능성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빠지다가 42평 바로 빠지는 않을 거예요. 반등을 좀 줄 겁니다. 반등이 좀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고점에 대한 거래 추세가 일단 여기를 건드릴 수 있느냐, 건드려서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텐데, 돌파를 해준다고 해도 저는 이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한치의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비싼 데는 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국 증시에 지금 투자도 안 했으면 좋겠다. 더 가더라도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차라리 인도 주식을 사지. 네.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수일 정도, 다음 주 정도 되죠.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약에 3천을 다시 되돌려버리면, 만약입니다. 만약. 이게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되돌려버리면 굉장히 불편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올라가는 거 보면 되게 좀 역겹습니다. 이 역겹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 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면, 제가 느꼈을 때 거의 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그렇다. 그렇게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삼천리죠. 주가 조작 세력들을 봤을 때도 연초에 이거 가지 말아야 돼. 너무 아니 같다. 이건 이렇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자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좀 썰풀인데요. 진짜 만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 이전까지 갖고 있던 달러의 2배량을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거의. 그러면서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긴축을 하면서 뭐 한다고 하지만 또 이때 또 은행이 또 닫히니까 또 미국에서 돈 또 풀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막 뿌리면서 돈 좀 더 빌려줘. 나 나중에 갚을게. 돈 빌려줘. 그러면서 압박을 넣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거든. 못 갚아, 이번 달에 못 갚으니까 나 배째 한달 밀어줘. 나 많이 밀어줘. 나 못 갚아. 밀어줘. 나 돈 더 뿌려야 돼.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거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달러가 옛날같이 힘을 주느냐. 그래서 돈을 2배나 풀어버린 상태고 지금 또 비축을 연장을 시켜갖고 돈을 풀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쌍봉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때는 얘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빠지려고 한다면 그만한 이슈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예상을 하는 게, 차트랑 뉴스는 저는 함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쟁밖에 답이 없어요. 전쟁밖에. 그래서 저는 오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뒤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이게 가지 않아야 될 자리거든.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봤던 자리는 여기까지였거든요. 이걸 못 먹어서 그럼 손해냐. 이게 여기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이게 노멀한 파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나오는 건, 이거 한 번 나오는 건 제가 감히 예상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다가 예상이 가능한 범주가 있고 못 하는 범주가 있을 거야. 근데 요즘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일련 파동과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게 되면서 컴퓨터 매매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포지션에 대한 정리, 선물 매매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가게 되면 이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강력하게 슈팅이 나면서
와 숏트레일 다 터지고 나서 순간적으로 죽여버리는, 이게 너무 많이 나요. 부비 트립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부비 트립을 여러분들이 사냥 갈 수 있는 사냥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노멀한 파동들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뭐 그런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태고, 확실한 건 상승 추세가 조금 강해지다가 이제는 약해졌고, 일단 지금 현재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상승한 작은 추세 하나 더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이 자리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그래서 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럼 이게 13,600. 제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래. 그래 내가 괜찮아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 될 겁니다, 아마. 조심스러워요. 스토캐스틱 모습도 이제는 이런 모습이죠. 제가 좀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 감소되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자, 니콜라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도, 저희 공부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니콜라라는 종목, 이거 여기에 물린 사람 되게 많더라고. 난리를 쳤었던 부분, 바보들 많죠. 바보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니콜라는 미국 나스닥에서 한때 엄청 핫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보십시오. 이거. 2020년 돈이 풀리면서 여기 누군가 세력질 한 거지. 미국도 똑같아요. 한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기 지금 개미들 들러가고 있다고. 올라가겠지. 우리 삼천리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나중에 그 뒤 결과는 뭐예요? 이거라니까. 니콜라 나쁜 회사 아니에요.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서 여러분들 좀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유난 자리에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우리 누구죠? 에코 프로그램. 예,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탐펀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같이 투자하지 마세요, 제발. 이 당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니콜라라는 회사가 수소 트럭이 나오고 수소 엔진 개발해서 앞으로 청정 산업, 친환경 산업 나오면서 얘가 대박이 날 거다. 이러면서 이미 주가 여기가 있었다고. 미래 기술. 미래 투자하는 거 맞죠? 근데, 아직 그게 나와 있는 그 수익도 없고 데이터가 없네? 줄줄이 적지 않네? 이해되세요? 그죠?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 물려 계시더라고. 진짜 그때 시장하면서 내가 취급했어요. 와, 많은 분들이 여기도 물려있고 여기도 물려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쌤이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2.5달러 전후에서 2.1달러에서 단타 자리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우리가 단타 칠 때도 항상 요 그림이잖아요. 요 보시면 뜸동에서 거래 터지고 다이버스 만들고. 그쵸. 한번 만들어주고 거래 터졌죠? 이거 뭐예요? 노란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라주고. 실제로 2.14 봤으면 이것도 몇십 퍼센트예요. 니콜라. 증거도 보여드려야 되나? 전 증거주의니까. 자, 40달러에 지체가 바글바글 하네. 2.1에 타점이 있습니다. 맞죠? 2.1에. 여기, 이게 작년 11월이에요. 근데, 중간에, 그죠? 2.5까지 올랐는데, 10.5 타면 사람이 아니다. 20% 올랐는데, 2.5 타면 사람이 아니지. 이게 짐승이라고. 여러분들. 자, 이제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니콜라라는 기업을 투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저희 정부방 버전에도 사실 이름만 하면 안 되는데, 투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단 빨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승부죠, 승부. 이게 망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는
크게 여기우동치다가 반응이 나올 거야. 우리 누구였죠? 삼천리 주가조작 세력들 약 6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만한 공력을 들일 자신 있으시면 투자를 시작해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제는요. 침체가 나왔고요. 매집에 대한 근거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에 대한 근거들이. 다만 우리가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빠르게. 그죠? 각오하시고. 이 정도에서 들어가려면 각오는 해야지. 자, 90원 하던 친구가 0.9달러가 왔어요. 90달러 하던 친구가. 하나를 근 100만원 하던 친구가 1000원이 됐다고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100달러면 10만원이 죄송합니다. 10만원 하던 친구가 1000원이 됐어요. 해볼만 하죠. 코인 아니잖아요. 회사잖아요. 미래 수소차 언젠가는 가겠죠. 지금 전기차 그림이 되는 것처럼 저는 수소차가 궁극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차는 연소하고 나오는 물질이 물밖에 없거든요. 초청정 에너지죠. 그죠? 이때 투자 시작하는 거야. 언제 존버해야 되냐?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한 5년 보시고 27년, 28년, 30년 넘어갈 때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문제가 아마 심각해질 겁니다. 배터리를요 5년 이상 쓰기 힘들 거예요. 전기차 좀 좋다고 하는데 5년 지나 보시면 아마 개털될 겁니다. 저는 지금 전기차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생산업들 신경 쓰겠죠. 재생도 한계가 있을 거거든. 그치? 그때쯤 아마 수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20달러만 가도 40달러 시체가 바글바글 하는데 20달러만 가도 몇 배입니까? 20배 아닙니까? 얘가 0.5달러가 되든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총 대밀고 회사 공부하시고 난 모르는데 회사는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 공부하시고 이럴 때 투자를 시작하는 거야. 예시를 드는 겁니다. 니콜라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에코프로 그렇게 해서 수익 나신 분들이 돈이 버는 것이지 중간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뭐 남들 번다니까 세력들 들어가서 뭐 누가 벌었다니까 임창정이 들어가서 돈을 벌었다니까 10억을 벌었다니까 그거 따라서 돈 들어가니까 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